안녕하십니까. 샹하이 클래스 캡틴입니다. 지난주에 중국 A나 H 증시가 많은 관심을 받았고 또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오늘 샹클에서는 A주 시장에 관련해서 정책은 뒷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첫 시간에는 A주 시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중국의 자본시장의 생태계나 또는 중국 자본시장의 체질이 변할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아마도 이번 정책에 너무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일부 거시 경제를 보시는 분들이나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 9월 24일에 이 정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금 이해가 아직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그래서 준비를 했으니까 보시죠. 일부 전문가들이 이번 중국의 정책에 대해서 보는 시각, 이 부분을 갖다 이제 이 장표에서 좀 표현을 했는데 유동성 공급만으로 되겠냐? 과거보다 그 정도로 단기 반등하는 정도겠지. 기업 실적이 아직도 전혀 이렇고 또 얼마나 급했으면 이 정도 정책을 냈겠느냐? 이 정도로 부동산이 오르겠느냐? 이런 시각이 있고 또 과거의 추세를 분석하는 건 맞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너무 단일한 데이터 소스라든가 영자의 헤드라인을 가지고 분석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여전히 이제 표면적이고 정태적이고 또 굉장히 확증 편향적인 그런 말씀도 나왔고 그리고 문제를 갖다 계속적으로 얘기하거나 이건 굉장히 좀 제가 볼 때는 지양해야 될 문제인데 기승전 망할 거다 이런 시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이럴까를 볼 때는 제가 판단할 때는 A주 시장이 사실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해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중국에서 하는 게 황포강의 물은 굉장히 깊다. 이런 말이 이제 상해 루지아주의 쪽에 포동 쪽에 금융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항상 얘기하는 건데 황포강 물이 누렇기도 하고 또 이게 꽤 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잘 안 보인다. 이제 금융시장에 빗대서 하는데 중국 A주 시장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가지지 않으신 거시경제 전문가분들이나 아니면 한국에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안 보이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로컬의 역사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데이터도 좀 다양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설사 제 말도 그렇습니다. 틀린다 하더라도 논리는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어쨌건 이런 시각에서 우리는 상하이 클래스에서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중국 A주의 문제가 간단히 제가 이해하는 9가지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Tip is ABCD. 굉장히 영어 키워드로 적어놨기 때문에 무슨 뜻이지 하실 수 있는데 그냥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중국은 T 플러스 1입니다. T 플러스 0가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하면 T 플러스 1은 오늘 사서 내일 팔아야 되는 겁니다. 당일날 트레이딩이 안 되는 데이 트레이딩이 안 되는 시장입니다. 근데 데이 트레이딩이 되는 주체가 있어요. 기관들은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스탁, 보로우, 렌딩을 통해서 SBL이라는 기재를 통해서 주식을 빌릴 수 있는 바이사이드가 주로 하는데 운용사들이 주로 할 수도 있고 또 증권사의 PI 부분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는 T0가 구현이 되기 때문에 불공정한 시장이다. 이게 이제 하나의 T. 그리고 I는 인베스터 스트럭처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량의 80%를 차지합니다. 이 얘기는 변동성이 엄청나게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policy driven market입니다. 정책시입니다. 이번에 나온 정책도 시장을 엄청나게 움직이는 거지만 과거에 나온 정책들, 우리 중국에서 어떤 팔러시가 나오면 이 부분은 온 회사가 다 달라붙어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예측을 합니다. 이것이 있지만 오늘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고요. 뒤에 있는 부분에서 주요합니다. I 부분은 IPO인데 중국에 지금까지 5, 6년 동안에 3,000개 주식이 상장이 됐습니다. IPO가. 이건 엄청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주식이 늘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거의 투기 도박을 하는 시장처럼 되어 있다고 봐도 큰 무리는 아닙니다. 이것은 주식 등록제가 시작이 되고 나서부터 이렇게 된 건데 그전엔 심사제였고 비준제였고 그전에 2,000여 개 있던 시절하고 지금 이거는 완전히 총량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숏텀 트레이딩입니다. 굉장히 단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우리는 데이 트레이딩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만 중국은 데이 트레이딩도 못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서 내일 파는 개인 투자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기관조차도 이런 단기 투자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 속성 자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A, B, C, D는 뭐냐면 A는 액츄얼 컨트롤러 즉 실질 지배 대주주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국가 아니면 개인이잖아요. 민영기업. 이 사람들의 국가는 그렇다고 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38% 대주주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들이 이 사람들의 행위는 조금 뒤에 말씀드릴게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 B가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에서 바이백, 자사주를 매입하는 그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것도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closed market, 닫혀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가서 QFI라든가 RQP라든가 이런 거를 따야지 들어갈 수 있었던 시장이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지금 스타 커넥트라 그래서 홍콩 시장이 이 도관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세 가지인데 지금은 주로 이쪽을 통해서 우리 ETF라든가 또는 증권사에서 개인 투자를 유도할 때도 이쪽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은 비싸긴 한데 어쨌건 이거는 기관들이 노는 시장이고 이거는 개인들이 들어가는 루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D는 딜리스팅입니다. 상장 폐지가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상장이 아까 말씀드린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주식이 5,400여 개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 중국에 미국도 5,500여 개 정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미국은. 이 중에서 상장 폐지된 회사가 몇 개나 될까요? 누적으로. 미국은 14,000개가 넘습니다. 그거는 M&A를 통해서 인수 합병된 게 제일 많고 한 56, 7% 되고요. 그리고 그 재무적인 파이낸셜 프로드라고 하죠. FF 때문에 상폐된 게 또 있고 나머지는 비율이 좀 적긴 하지만 로우 프라이스 때문에 저가기 때문에 상장 폐지된 게 한 10% 조금 안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미국은 자체적인 정화 기능이 있지만 중국에서는 상장 폐지가 지금까지 누적으로 200개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거는 자체 정화가 아니라 진짜 큰 사건이 있을 때나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질이 완전히 다른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속성을 아시면 와 이게 무슨 시장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데이트레이도 안 돼. 개인 투자자 많아. 정책이 결정해. 등록제로 하다 보니까 IPO가 급속하게 늘어났고 그다음에 단기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개인 대주주가 많은데 이 사람들은 뭐지? 바이백도 안 해. 그리고 클로즈드 마켓이야. 그리고 딜리스팅도 안 해. 상장 폐지도 안 해. 이런 시장입니다. 이거는 중국의 굉장히 큰 문제고 그것이 중국에서는 이런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30년 동안의 A주 시장의 문제는 ATM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결국 융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기능을 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는 길게 투자할 게 아니고 짧게 치고 빠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업다운이 심해지고 굉장히 건전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간단히 이 장표에서 보시듯이 그동안 5,000개 주식이 올라가가지고서 웰스 크리에이션이 된 게 부의 창조가 된 것은 5,000조 조금 넘습니다. 그 5,000개 중에서 개인이 가져간 거는 5%, 230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IPO 상장하고 나서 그것도 30일 정도 지나야지 실질적으로 매매가 접근이 가능한 정도. 왜냐하면 과거에 IPO가 굉장히 제한된 그런 희소 자원이었을 때는 IPO하고 나서 30일 내지는 20일, 10일 계속 상한가를 때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잡지를 못했고 그런 주식들은 여기죠. IPO 후에 30일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여기 600조고. 이것도 기관들이 들어가면 많이 잡을 수 있으니까 이거 포함해서 프리-IPO를 포함했을 때 그리고 세컨 IPO라고 유상증자, 유무상증자를 해서 또 대주주들이 받아가는 거 이걸 다 합치면 3,000조와 1,740조 합해가지고 4,800조 가까이 됩니다. 이것이 95%가 기관들이 가져갔다. 그리고 대주주가 가져갔다. 아니면 국가 거니까 국가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란 선은 지수의 변동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건 바이 앤 셀 트레이딩을 해서 개인들이 가져간 것도 없어요, 사실은. 2억 2천만 명이 투자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230조를 가져갔다 그러면 얼마인가요? 인당 10만 원 정도가 될까요? 근데 세컨 IPO나 프리 IPO를 해서 보시죠. 얼마나 아름다운 이 우상향 곡선이 나옵니까? 세컨 IPO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 돈은 누가 가져갔다? 스마트 마니, 전략적인 투자자가 가져갔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조달, IPO, 프리-IPO에 들어가는 이 IPO 이전에 들어가야지만 큰 돈을 버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ATM기 역할을 했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중국에서 다른 뭐 금융기관들, 예를 들어서 은행 뭐 세미나 할 때나 이럴 때 좀 불려 다녔었는데 그럴 때마다 외국인이 보는 중국 자본시장의 문제를 제기할 때 많이 썼던 그런 논리이고 또 데이터입니다. 이 장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주주가 많았을 때 어떤 행위가 나오는지를 설명을 한 겁니다. 상장을 최근에 3,000개 했다 그랬잖아요. 그 개수도 문제지만 처음에 2,000개는 21년 동안 걸려서 올라갔어요. 10년 1,000개 올라갔고 11년 차에 2,000개 올라갔으니까 두 개가 20년 동안 2,000개 올라갔는데 상장이 그 뒤에는 6년 만에 3,000개 되고 4년 만에 4,000개 되고 2년 만에 5,000개 됐습니다. 변동성 무지 심하고 그리고 ATM기 역할도 충실하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는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개인 대주주는 어땠을까요? 중앙과 지방, 제가 지난번에도 저희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한 번도 민간과 정부가 같은 동등한 지위가 됐던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서구하고는 다릅니다. 마그나 카르타가 있고 나서 왕의 어떤 권한도 제한을 할 수 있었던 유럽 쪽과는 달리 중국은 그런 기제가 작동하지 않았었고 그런 계기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항상 불균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불안했고 이벤트가 발생을 하거나 정책이 나오거나 하면 반작용으로 안타까운 얘기지만 도망을 갔다 그럴까요? 아니면 돈을 좀 빼돌렸다 그럴까요? 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숫자로 보여지는 것이 대주주의 감자. 보시다시피 2018년 이후에 IPO액을 훨씬 넘어갑니다. 2019년, 2020년 보시죠.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특히 2020년, 2021년은 8천억 RMB, 7천억 RMB가 넘어가죠. 우리 돈으로 160조와 150조를 대주주들이 현금을 현가화했습니다.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유추하시는 대로 맞을 겁니다. 하지만 IPO한 그 숫자는 그렇게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2,500억, 한 뭐 50조, 그리고 이쪽은 한 90조, 뭐 이 정도가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운 돈을 대주주들이 돈을 빼돌렸습니다. 이 결과는 굉장히 주가를 누르고 안 좋은 현상을 가져왔고요. 하지만 이것도 뒤쪽에 말씀드리겠지만 변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이백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한 거는 중국에서는 왜냐하면 미국은 바이백으로서 주가에 그리고 EPS 그로스에 굉장히 좀 이렇게 플러스 영향을 미쳤지만 중국에서는 바이백은 배당과 비교할 때는 극소수고 미국의 바이백이 1조 3천억 달러 가까이 되는데 중국은 70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그 차이가 주가를 누르고 또 펄을 누르고 또 시장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을 주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뭐 데이터로 확인이 되니까 미국은 BB 위주의 시장이고 중국은 DD 위주의 시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대로 중국 시장 문제 무지 많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알아야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이거는 역대급이다. 이거는 정말 종합선물 세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생태계를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제가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못 드리고 막 급하게 이제 정책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를 가지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것이 어떻게 변해갈 건지에 대한 그런 924의 정책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부를 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